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이렇게 널리 읽히는 그러한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국 씨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래요. 요 밑에는 우리 미니 씨가 한번 시카고 트리뷴. 네, 네. 시카고예요. 시카고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냐, 네. 시카고냐. 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송미 씨가 한번 해볼까? 워싱턴. 워싱턴. 글자를 생각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영 변명이. 씨가 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더 뉴욕 타임즈. 뉴욕. 예. 그러면 왜 미국의 유명 신문들에는 저렇게 도시 이름이 붙었을까요? 먼저 우리 근데 서로 양보해요. 다 나를 그거야. 목소리 좋은 죄로 우리 상국 씨부터. 그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걸 담기에는 이 정의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종이가 많이 정의가 들어가요. 부족해서 맞아. 정의 때문이야. 하루 안에 다 벌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눈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원인을 종이 난으로다 이제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 이제 전역에 인쇄를 해서 신문을 지역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받아보려면 밤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만 신문이 가능한 거죠. 그렇네. 미국 같은 큰 땅덩어리에서는 워싱턴에서 저녁에 찍은 신문이 LA 서부까지 가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갈 수 있어요?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신문들이 생겼던 시점은 19세기기, 지금부터 100년 그렇죠.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수단도 더 지금보다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문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네. 이런 미디어가 신문 미디어에서 또 다른 미디어로 전환이 되면서 획기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한번 루즈벨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보통 대통령이 2번 4년씩 당선이 되더라도 2번만 하고 3번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4번 당선됐어요. 왜 그랬느냐? 1929년부터 미국이 경제 공황에 와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은행도 파산나고 월가라고 하는 미국 뉴욕의 증권가가 다 증권이라는 게 다 휴지 조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또 뒤이어진 2차 세계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이랬던 게 이제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My friends, I want to talk for a few minutes with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bout banking. It is possible that when the banks resume, a very few people who have not recovered from their fear may again begin withdrawals. Let me make it clear to you that the banks will take care of all needs, except, of course, the hysterical demands of hoarders. People will again be glad to have their money where it will be safely taken care of and where they can use it conveniently at any time. I can assure you, my friends, that it is safer to keep your money in a reopened bank than it is to keep it under the mattress. 대공황으로 무너진 경제, 은행도 파산나고 증권사도 파산나고 그랬을 때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국민들이여 그러지 말고 다시 은행을 믿고 우리 정부를 믿고 은행으로 다시 돈을 갖다 맡기고 예전처럼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보셨던 워싱턴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또는 뭐 뉴욕 타임즈나 그런 신문에 했을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멘트 그 말이 LA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지금 뭐예요? 라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전파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면서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듣게 되니까 예전에 신문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미디어의 영향력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커졌죠. 네.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엄청 뭐 멋있는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글만 아마 신문에 실렸더라면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맞아. 감동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진행자의 미영 씨 핵심을 찌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성국 씨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대중에게 즉각적이고 획일적으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미디어다. 윌버 슈람.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가지는 그 힘이 라디오 전파의 실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더 효과를 강력한. 갖게 된 거죠. 저는 네. 이거 듣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북한에서 우리가 그 항상 새해가 되면 신년사를 육성으로 꼭 하잖아요. 네. 저는 김일성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 우리가 항상 영상 속에 만나던 우리 수령님이 저런 목소리셨구나. 저런 목소리라고 하니까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우리 그 수령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느낌이 기억이 나는지. 저는 일단 신년사 나오면 일단 목소리가 딱 듣는 순간에 하도 그 주입을 받아서 백두산이 생각나는 거예요. 백두산의 칼바람, 진해하는 뭐 동포 형제다며. 비슷해. 나라 인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 딱 들으면 완전 그 남자답지 뭐다. 이런 차이가 이 라디오라는 매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리고 큰 영향을 받은 거죠. 큰 영향 받아서 충격도 또 받았죠. 저는 이제 김정일 때인데 그때 자랄 때는 공동사설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김정일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문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나오고 나서 직접 연설을 하니까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뭔가 더 성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김정일은 그냥 대충 종이장 한 장 뿌려줬는데 김정은은 직접 그 시간에 나와서 아침 9시에 그 설날에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에 아 우리를 좀 더 약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그래요.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우리보다 여기 네. 궁금해요. 가장 어린 최근에. 사람들 오히려 이런 매체나 라디오 같은 건 기억에 많이 남죠. 근데 저희 MZ 세대는 좀 특히 이상한 생각하는 거인지 모르겠지만 신년사를 안 들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지. 안 듣고 그 시간에 이제 나만 드라마나 나만 노래를 그런 라디오들이 우리한테 더 다가왔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송미 씨는 진짜 그냥 그 떡잎부터 나만의 옷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국 씨나 민희 씨가 그러니까 육성을 통해서 전파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들었을 때 어떤 그런 깊이 가슴에 어떤 와 닿는 거. 또 송미 씨가 뭐 그런 건 관심이 없었지만 좌우간 그 나만의 어떤 방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관심 있게 들으면서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전파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전달될 때 그것이 정보든 뉴스든 드라마든 뭐든 간에 이것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요것이 이제 윌버 슈람이 어떤 그 말을 한 뒤로 이걸 우리가 탄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탄환 미디어 이론. 학계관이 마치 우리가 총을 탕 쏘면 탄환. 총알이 휙 날아가가지고 아주 확 이렇게 강력하게 꽂히는 박히는 것처럼. 것처럼 라디오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이 전파로 방송된 그 멘트들이 말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총알처럼 확 박혀가지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를 탄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1950년대 들어서 이제는 라디오에서 TV 시대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5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컬러 TV가 나오기 시작돼가지고 마치 영화관에서 보던 그 총천연색의 컬러의 어떤 그 영상들을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TV의 영향력이 서서히 강화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냐 하면 바로 이제 이건데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뭐냐 하면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정당 후보가 나와서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TV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살짝 동영상을 또 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해요. Are proud to provide facilities for a discussion. I come out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in this century has produced Woodrow Wilson and Franklin Roosevelt and Harry Truman, and which supported and sustained these programs. For example, after my first trip abroad, I strongly recommended that we increase our exchange programs, particularly as they related to exchange of persons of leaders. We have developed more hydroelectric power in these 7.5 years Start to look to than was America, developed in any see previous how we're administration doing in it. history.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비교한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의 두 사진을 보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사람들이 케네디 편에 설 것 같아요. 왜 왜요? 그럴까요? 닉슨은 부정적인 뭔가 범죄자 같은 그 자세히 봐요. 네, 공격적이고 말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표정이나 얼굴 생김새나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케네디 대통령님은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분은 약간 이렇게 M자가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더 깔끔하고 목소리도 네. 정확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힘차 보이고. 예.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건 어땠어요? 어때요? 아, 그러네. 보니까 이게 지금 흑백 텔레비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색깔이면 무슨 회색이었을지 모르겠는데 회색 분자 같네.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극명, 이렇게 딱 제대로, 그죠? 네, 코디를 되게 잘하신 거예요. 코디를 그렇죠. 어. 네, 미니 씨가 아주 정답을 맞아요.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그 동영상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정지 사진으로 비교해봐도 그렇고 일단 이미지 자체에서 머리가 약간 벗어진 게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두 사람이 몇 살 차이 같아요? 한 8살?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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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차이나 보이죠? 그 정도 나요.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진짜요? 이게 4살이면 비슷한 세대, 비슷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잖아요. 실제는 맞아요.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가발을 하든지 코디에 만약에 신경을 썼다 그러면 했는데 저 당시에 닉슨도 그렇고 케네디도 그렇고 TV에서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하거나 같이 동시에 화면을 받는다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닉슨은 미처 공화당 진영에서는 미처 코디라든가 어떻게 좀 TV 요소에 맞게끔 이미지를 창출해낼 것인가를 전혀 신경 쓰지 못했고 이쪽 케네디 진영에서는 이제 그걸 많이 신경 쓴 거죠. 그래서 이 얼굴색도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으니까 얼굴이 희게 탁 드러나고 그다음에 분장도 좀 하고. 근데 닉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큰 이유는 뭐냐면 닉슨이 원래 연설을 잘합니다. 닉슨이 연설을 잘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생각만 하고 내가 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TV적인 이미지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를 못한 거고 이 직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닉슨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어머, 그러면 영상이 나가고 나서는 많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얘기하면 충격적이다. 실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한 12만 표 정도로 케네디가 이겼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TV 토론회를 보고 미국인의 600만 명이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표 차이로 케네디가 질 뻔했는데 이기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미디어. 영상 미디어. TV의 이미지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 이 미국에서 1960년대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TV 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도입이 됐고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전쟁이 1960년대에 터지죠. 베트남 전쟁이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 달 탐사선을 보내서 우주 탐험을 해서 달에 이제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이런 과정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벌어지면서 19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 미국 사회에서 TV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커졌다. 자, 이러한 이제 TV의 영향력,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이제 기초로 해서 197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새로운 이제 어떤 미디어 효과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적은 대로 아젠다 세팅. 자, 이거를 네. 우리 성국 씨가 힘차게 한번 읽어주세요. 언론이 어떤 의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 일반 시용자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된다. 네. 맥스웰 맥컴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또 방송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건이나 특정 정책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독자나 특히 시청자들은 아, 저 인물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구나. 아, 저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구나. 아, 저 정책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이구나.
이렇게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북한 같은 이런 정부에서는 이제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어떤 지도자 관련 소식이나 또는 뭐 정책이나 이러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북한 뉴스는 하루 통틀어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항상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주체사상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무슨 연구회를 열었다. 세계 뭐. 진보적 인민들이 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요. 되게 이제 진보적 인민들, 세계 네, 진보적 맞아요. 인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진보적인 인민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다 흠모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북한을 떠날 때, 그러니까 외국으로 갈 때도 이제 초상화를 항상 달고 갔는데 그 초상화만 보면 사람들이 막 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맞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여기 일반적으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 주제를 북한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아 저렇게 우리 지도자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어디를 간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근데 북한은 뉴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현지 지도 소식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예,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가 평양시 방송위원회에서 그 조선중앙 3방송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3년을 일했어요. 나와요, 위에서부터 벌써. 이게 편성이 돼서 나와.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되고, 아나운서 멘트까지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예. 사실 북한이 의제 설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외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고립말살시키려고 책동한다라는 그게 걸 외부예요. 늘 항시적으로 갖고 가는 의제거든요. 이게. 일사병.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 지금 이 외부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지켜야 한다. 지키려면은 우리가 굶더라도 핵도 만들어야 되고 부자무게에 돈을 넣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모아질 수 있게끔 항상 그 의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와 관련된 네.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의제로 삼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국제사가 우리를 이렇게 말살하려 하니까 우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또 다른 이론이 그래서 나오게 돼요. 그걸 우리가 프레이밍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요거를 역시 또 이제 자, 요 사진을 하나 봐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친구 같아요. 그러게요. 친구 같고 뭔가 좀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들어하는 병사에게 이렇게 뭐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비춰요. 맞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진 하나 봐요. 이건 뭐 하고 있어요? 총을 겨누 이거 곧 이제 예? 언제든지 포로를 죽일 수 있는 적대감이 넘치고 뭔가 살벌한 분위기의 그런 프레임이 이제 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진실의 사진은 뭐였어요? 한쪽에서는 총을 겨누면서 저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그 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먹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느 한쪽만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것만 보여주게 되면 따뜻한 인도주의적인 프레임으로 각을 짤 수도 있고 총을 겨누는 악마의 이미지로 프레임을 짤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그 프레이밍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은 이제 그랬죠. 작품이었잖아요. 네. 어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하나를 봤을 때 한국의 프로그램이고 한국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즐겁게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많은 외화도 벌 수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한국의 문화도 알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짜는 프레임은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경제개발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정책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아주 힘들게 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프레임을 짤 수도 있고 예. 똑같은 이 오징어 게임 얘기인데 북한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양육강식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는 폐륜 패덕이 일상화된 남조선 사회의 일상을 폭로하는 TV극 오징어 게임이 방영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나는 낙지 게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 같은 드라마에 대한 얘기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프레이밍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구나. 그게 바로 왜곡이죠. 네. 그죠? 그러면 그렇게 특정 한 부분만 프레임을 짜게 되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왜곡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프레이밍은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을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만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시키는 시각을 거예요. 왜곡시키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자, 이랬은즉 이 프레이밍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름이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프라이밍입니다. 이 프라이밍 이론이 뭔지 일단 퀴즈 이 대행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예. 요건 뭐죠? 샤워기. 샤워기. 그다음에 샴푸. 그다음에 수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예. 이거 맞추면 이때 상품이 있어요. 상품까지. 자, 뭘까요, 이게? 봤나? 정답! 네. 비누요. 비누. 네. 좀 틀리다가 맞춰야 되는데. 아니 저는 하루 대빨 맞췄어요. 상품 맞췄어요?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맞췄어요. 아 저는 저거 다 보여주고 저거 탁 봐서 봤나 하고 지금 봤나? 그래서 맨날 주인만 봤다 보니까 봤나? 반나가 아니라 비누가 돼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비음, 니은이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노한다든지 또 무슨 뭐 얼마나 분노했게. 되게 분노가 많나 봐요. 남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분노가 있든 아니면 뭐 고민이 많아서 번뇌가 있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보여주는 것이 샤워기나 샴푸나 수건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사진 하나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불이 나가지고 막 뭐가 타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장마가 져가지고 막 집이 잠겨 있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비읍니릇하면은 거기서 비누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야, 이 분노하고 있구나. 그래서 분노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생각을 끌어내려면 어떨 때 유리하느냐, 미리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네. 그런 것들을 자꾸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럴 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와 관련된 어떤 사안이나 생각들이 확 떠오르거나 그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디어에서 남한하고 맨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뭐 남한의 뭐 드라마도 자꾸 틀어주고 남한에서 또 이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물품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국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인도주기로 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고 또 공장도 와서 짓고 외국에 나가 일하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보여주다가 주체사상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그게 통하겠어요? 통하죠.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강조를 하려면 이 주체사상에 자연스럽게 떠올려서 먹힐 수 있는 그러한 관련 뉴스들을 평소에 내보내는 거야. 우리만이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도한 어떤 불안을 드러내고 있고 되게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그거를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아동 영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렸을 때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도 항상 이제 나오는 주제가 토끼와 승냥이. 토끼는 되게 착해요. 근데 승냥이는 항상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승냥이가 결국에는 미국을 연상시키게끔 만들고 그 승냥이랑 같이 붙어 사는 여우가 결국엔 남조선 괴뢰를 연상시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애들이 군대도 당연히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주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도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걸 북한이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프라이밍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주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걸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북한 그 인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시키려면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이 비슷한 그런 소재들을 평소에 이제 뉴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미디어에서.